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월 10일 날 부동산 대책 이제 발표한 중에서 취득세 부분이 이제 굉장히 강화가 됐는데, 이 강화된 이제 취득세를 기존 계약에 어떻게 이제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이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타이틀을 보시면 7월 10일 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 이전에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을 추진한다. 계약 사실이 이제 증빙이 되면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나도 인정을 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인 부분들을 발표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 현재 취득세율에 비해서 이 개정되는 취득세율이 굉장히 많이 이제 높아져요. 2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8%, 3주택 이상은 이제 12%까지 이제 높아지는 바람에 기존 계약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부분까지 인정을 해주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왕설래가 많이 있었는데, 일단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보시면, 그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중에서 7월 10일 이제 정부 대책 발표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제 취득한 경우에만 종전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이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 입법례를 고려한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계약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느냐, 그 범위에 대해서 이번에 발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제 발의안을 보시면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니까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득 시 종전세율을 적용한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검토안을 보면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 증빙서류를 통해서 이제 입증되는 경우는 계약서상의 잔급 지급일까지 종전세율을 적용하겠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증빙서류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금융거래, 분양계약서 등을 통해서 입증돼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경과조치 적용 사례를 보면, 사례를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예를 들었어요. 첫 번째는 계약을 이제 6월 5일 날 했고, 잔금 시점이 이제 12월 30일인 경우, 원래 발의안 기준으로 보면 법 시행일을 일반적으로 지금 8월로 예상했을 때 한 11월에 잔금을 치른다, 이럴 경우에는 새로운 이제 세율이 적용되는 거였어요. 이번 검토안을 보면 이 부분이 이제 불합리하기 때문에 7월 10일 이전에 이제 계약을 했으면 잔금 시점과 상관없이 기존 세율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검토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례를 보면 계약을 이제 7월 10일 날 하고 잔금 시점이 이제 12월 30일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 세율을 적용을 해주겠다.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 7월 10일 날 이제 부동산 규제 대책이 발표했는데, 규제 대책이 이제 발표한 당일 7월 10일까지 포함을 해서 기존 세율을 적용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사례를 보면 계약을 7월 11일 날 하고 잔금을 12월 30일 날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새로운 개정세율을 적용을 하겠다. 결국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7월 10일 이후 계약은 새로운 개정세율을 적용을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이번 내용 이제 개정지방세법이 시행이 된 경우, 시행일 전후 취득한 경우 어떤 식으로 적용되느냐, 그 부분인데,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사례가 이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예시를 했는데, 사례 1번을 살펴보면 2020년 7월 15일 계약하고 시행일 전에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게 7월 10일인데 이 날짜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계약된 거는 원칙적으로 이제 개정된 세율을 적용을 하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면, 계약 시점 자체가 이제 대책 이후에 7월 15일 날 이제 체결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 법이 이제 확정되고 시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상되는 시행일이 한 8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법 시행 이전에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기존 세율을 적용을 해주겠다. 막상 현장에서 이제 이런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지금이라도 계약해서 법 시행일 이전에 잔금을 완료를 하면 기존 취득세율을 적용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면 7월 15일 날 이제 계약을 하고 법 시행일 이후에 잔금을 취급하는 경우, 이런 케이스는 개정세율을 적용한다. 이 내용입니다. 부가적으로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도 이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사 등을 위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적용하느냐. 근데 요번에 종전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이제 처분하기로 한 경우에는 1주택 세율을 적용을 해주겠다. 근데 일정 기간이라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이 안 됐고, 다만 이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첨부하여 시행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라고만 발표를 한 상태예요.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들은 진작에 이런 식으로 발의를 했었어야 돼요. 갑자기 이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 계약에 대한 부분을 소급 개념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반발도 있었고, 근데 그분들의 반박이 어느 정도 이제 합리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검토안을 발표를 한 겁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이제 아쉬운 게, 정책 발표를 할 때 그냥 서둘러서 발표만 하지 말고 이러한 세세한 부분을 미리 검토를 해서 불만이 없게끔 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고 발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하다하는 내용이 나오면 그때그때 땜질로 검토안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취득세 부분만 한정해서 보면 앞으로 이제 불만이 나올 수도 있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반드시 제기될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부분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시행령 이전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제기될 수 있는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전국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문제예요. 서울 아파트나 지방 아파트나 똑같지 않은데 이 부분을 똑같이 적용하게 되면 분명히 나중에 이 불합리한 부분으로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제기될 수 있는 문제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는 경우예요. 앞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 양극화가 이제 심화될 확률이 큰데, 서울 수도권도 일반 아파트가 아닌 오래된 빌라든지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든지 이렇게 안 팔리는 주택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새로운 주택을 사고 기존 주택을 팔려고 구매를 하는데, 기존 주택이 팔려고 해도 안 팔리는 경우, 이 부분을 그럼 어떤 식으로 정부에서 구제를 해줄 건지, 이 경우를 무조건 예외 없이 1가구 2주택으로 취득세를 적용할 것인지, 이 부분도 반드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기될 수 있는 문제가 1주택 기준의 이제 형평성 문제예요. 20억짜리 주택이나 1억도 안 되는 주택, 지방 같은 경우는 1억도 안 되는 빌라든지 주택들이 나름대로 꽤 많이 있어요. 근데 25억 이상 되는 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적용이랑 1억도 안 되는 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를 똑같이 적용하면 이것도 불합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제기될 확률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말이 많다 보니까 기존 주택 적용에 대해서 적용 범위를 이제 확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런 문제들도 분명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시행 전에 미리 검토해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제대로 된 시행령을 발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